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거시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 자산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1월 20일에는 트럼프 취임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들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고용과 경기에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가 54.1을 기록을 하면서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졸트 보고서라고 해서 구인이직 보고서도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이 굳건하다 이런 시그널을 줬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단기적으로 압박을 가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지표인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는데 실업률이 4.1%로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했고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25만 6천 건으로 이전치와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더 견고하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3대 지수도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목요일에는 소매 판매 지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고용 지표가 높게 나왔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들을 시장에 안긴 것인데요. 물가 지표들이 나오게 됐을 때 정말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셔야 되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지막 2거래일에서 연속적으로 순유출이 일어났는데 그 전 2개 거래일에서 순유입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주 동안에 3.13억 달러, 한화로는 4,600억 정도가 순유입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현물 ETF는 1.85억 달러, 한화로 2,700억 정도가 순유출이 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더리움 투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가 본인의 엑셀을 통해서 이 세일러 트래커 장표를 공유를 하면서 세일러 트래커의 다음 녹색점에 대해서 생각 중이다라고 포스팅을 남겼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비트코인을 또 추가적으로 매집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0주 연속으로 매집의 움직임을 이어가는 겁니다. 네,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단기 보유자들의 패닉셀링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전고점을 찍었던 그 순간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큰 규모의 패닉셀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소셜 볼륨 지표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긍정적인 감정에 해당이 되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부정적인 감정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요 빨간색이 조금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들이 많이 늘어나는 곳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환희에 차 있을 때는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더 본격적인 랠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순식간에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또 가격이 반등하려고 마음을 먹게 됐을 때는 빠르게 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트럼프의 취임식 그리고 이후에 FMC 미팅까지 소화해야 되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1월 전반을 두고서 신중한 접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앞서 소셜 볼륨 통해서 시장의 심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포 및 탐욕 지수도 다시 탐욕 단계가 더 짙어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인 윌리 우의 분석인데요. 단기 보유자들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본 모델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리스크가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는 더 많은 차익 실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세장 흐름에서도 신중한 어떤 접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장으로의 어떤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신중한 투자 관점을 이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집 포인트는 반드시 크게 조정받은 구간에서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가격 구간이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는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의 무기한 선물 펀딩 레이트 비율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이너스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이후로는 가격의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전환했다가 빠르게 회복을 한다는 것은 현재 구간이 지역적인 바닥에 좀 가까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시장에 중요하고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의 결과값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변동성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가격의 흐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변동성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에 대한 관점들이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 즉 악재가 등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온체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즉 단기 보유자들의 취득 원가가 위치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가격 구간은 88.1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현재 시점 대비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7% 내외 정도로 낮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90K까지 하방이 타락이 됐을 때는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 하단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는 신규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패닉 셀링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럼에도 현재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장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비트코인의 시장 심리와 가격의 상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시장은 과열된 국면에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표가 현재 50%는 웃돌고 있지만 이 구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동안의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했던 구간인데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의 정점에서는 이 구간이 95%를 넘거나 혹은 그 근처에 인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최소 1개 이상 보유한 고유 지갑의 수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라고 강조드렸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깊은 음수 영역까지 갔다가 V자 반등을 그리고 양전원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음수 영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완전히 양수로 전환을 하면서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듯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관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낸스의 거래 페어당 거래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지난해 5월 이후로 알트코인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1월 기준으로 77.83%에 도달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 거래로 지금 많은 어떤 수요들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트코인 거래량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 수개월 동안 알트코인 시장이 더 강한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별적인 알트코인은 XRP, 리플에 대해서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XRP가 중요한 기점에 있는데요. 1월 15일에 SEC가 최종적으로 항소를 할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재판 중에 특정 문서에 대한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SEC와 리플 모두 다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 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당 요청이 리플 소송의 항소 절차에서 이루어진 데다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발탁이 되면서 아마도 리플의 항소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런 기대감들을 반영을 해서 XRP 고래들의 매집량이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XRP 가격이 대칭 삼각수렴 패턴을 상방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현재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채널의 상단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을 때는 정고점인 2.91달러를 다시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대 가격으로는 4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시장의 흐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고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건이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각국 정부가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기 시작한다면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지 않고 이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수요 대비로 공급이 적기 때문에 향후에 격렬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지명인이 스콧 베센트이죠. 스콧 베센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인데요. 현재 50만 달러의 IBIT,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도입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안건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보다도 더 파급력이 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총괄이 비트코인이 일시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강세가 심화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 일시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이 다가오는 만큼 이런 현상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FTX가 첫 상환을 2월 25일에 시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환은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현금이 다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비트코인 채택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주주 제안서가 결렬이 됐었죠. 그런데 이 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미국 워싱턴에 소재를 둔 싱크탱크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정책연구센터가 이번에는 메타에도 같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메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햄프셔 하원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도입하자라는 법안이 무려 14개 주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주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이번 대세 상승장은 기관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포모가 본격화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만 달러의 매도벽은 여전히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갈색 고래가 물량을 지금 넣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고래들이 모두 다 물량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보라색도 이 갈색 고래와 일정 부분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물량을 일시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색 고래가 그래도 유입이 된 만큼 관망세를 벗어나서 더 본격적인 유입을 언제 시작하게 될지 이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약세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캡처한 시점에서는 94.4였는데 지금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95.5K 정도까지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22평선과 52평선을 반드시 상승 돌파해서 지지 테스트를 받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2평선은 96.2K에 위치를 하고 있고 52평선은 97.4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할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RSI 상으로 봤을 때는 50을 하회를 하고 있고 2평선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상당히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해서 100K를 다시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됐을 때는 92K와 90K,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하방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있는 이 구간까지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와 트럼프의 취임식 이벤트까지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트럼프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랠리가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중요한 지지 구간들과 저항 구간들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는 매물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가격 상단에 더 두텁게 이 구간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 가장 많은 물량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97.7K를 경계로 해서 127만 개 주소에서 118만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펀딩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면은 95.5K 부근에 지금 숏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해서 올라가게 됐을 때 연쇄적인 청산에 의해서 가격이 더 상승의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방이 탈하게 됐을 때는 롱 포지션이 93.3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